연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체육계 요즘 좀 시끄럽죠. 문체부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임 출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 체육계의 전설들이 팔을 걷고 맞설 태세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정몽규 현 회장, 여기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맞서는 그런 2파전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은 일찌감치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몽규 회장도 선거 4선 회장 출마 행보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직 체육단체 임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 의사표명서를 제출해야지 되거든요. 네. 어제 이 의사표명서를 제출했고요. 지금 4선 도전인데 체육단체의 장은 연임은 딱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런데 3선 이상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 3선 이상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의 이 자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그리고 정몽규 현직 회장 이 2파전의 구도로 축구협회장 선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포츠 공정위 심사가요 있어야 되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지만 3선을 하면서 다져놓은 인맥 때문에 아마 공정위는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직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11월에 발표했었죠. 그 주요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특정 감사 내용은 클린스만 및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2023년 축구인 사면 및 철회,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업무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 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그 측근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4선 출마 가능해요?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축구협회 정관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한 7가지 정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요구한 것이지 문체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중징계를 결정하는 단체는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거든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줘야지 되는데 과연 정몽규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따라서 규정이 이 자격정지라는
중징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정몽규 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선을 저지하겠다며 나선 허정무 전 감독 이사장, 차범근 전 감독과 더불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의 스타죠. 예, 그렇죠. 이제 80년대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두 명의 스타, 이 차범근, 허정무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80년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진출해서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었고요. 그 이후로 선수 생활 은퇴하고 난 뒤에 뭐 전남 드래곤즈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했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의 16강. 원정 16강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부회장 역임할 때 회장이 바로 정몽규 회장이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 밑에서 부회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축구협회 부총재였고 최근 마지막 이제 직함이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었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 축구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엄청 부지런했죠. 제가 기억할 때 선수 시절의 별명이 진돗개였습니다. 네. 왜 진돗개냐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런 근성이었는데 허정무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죠. 86년 이 멕시코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서 현재까지 11회 연속 본선 진출의 첫 출발점이었었거든요. 이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난 상대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랬어요. 마라도나가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만났는데 마라도나 전담 수비하면서 반칙을 많이 했죠. 태권 축구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다음날 외신에서 태권 축구를 했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진돗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근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네. 자, 요즘은 많이 흔해진 게 이 스포츠 스타와 연예계 스타의 결혼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허정무 전 감독이 결혼할 때는 1호였습니다. 상대가 유명 스타였죠? 예, 그렇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유명 MC였었죠. 영화에도 출연했었고요. 이제 부인 최미나 씨인데요. 이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인 최미나 씨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 은퇴를 했어요. 44년 전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이 선수 및 감독인 이 남편을 내조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결혼에 얽힌 비화는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지만. 자, 월급 차이 보세요. 그 당시 수입이 저 정도 차이 났었던 부부였어요. 예, 그러면서 좀 그 당시 분위기로 마초적인 느낌이죠. 나 월급 10만 원 받는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 살림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유명한 리어카 발언. 예. 리어카 끌어도 안 굶기겠다 그랬더니 이 최민아 씨가 왜 리어카 끄냐? 그 정신으로 잘 살아야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장모가 되실 분이 팬티만 입고 운동장을 뛰는 사람한테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저 발언 유명했어요. 예. 축구 선수를 팬티 입고 운동장 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았다라고 하고요. 결혼하고 난 뒤에 별다른 잡음 없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죠. 네. 자, 옛날 얘기 좀 해봤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의 축구협회장 출마 선언을 보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좀 비장했어요.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허정무 감독이 그 정몽규 회장을 잘 아는 사이거든요. 그리고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 회장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갈등이나 좀 고민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현재 축구협회 공정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더 나아가서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에 그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전부 다 망가뜨렸다라고 강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회장이 되면 축구협회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고요. 우선 축구인들의 통합에 힘쓰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고 전망까지 좀 해주세요. 내년 1월 8일에 이 협회장 선거가 있고요. 이 선거는 축구협회 규정상 100명에서 300명까지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선거인단은 이제 당연직으로 대의원과 축구협회 산하 단체 장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선거인단은 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축구 동호인들을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선거인단으로 뽑게 되거든요. 자, 문제는 지금 분위기나 국민적인 정서를 보면은 정몽규 회장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이 체육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국민적인 어떤 정서나 여론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별개로 축구인들만의 투표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뽑아요. 예, 그 대표적인 이 체육계 이 선거의 결과가 얼마나 국민과 격리됐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에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입니다. 그 당시에 선거로 당선된 분이 영화 베테랑의 주인공 소재로 쓰여졌던 맥감 논란의 주인공이었었거든요.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하청업체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난 뒤에 2천만 원을 준 그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인준은 받지 못했지만 이 정도로 국민 정서와 좀 유리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어요. 대한체육회도 이기흥 회장의 삼선 도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한국 유도계의 전설이죠.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일침을 가했는데요. 왕발 스타였던 이 하형주 선수의 이사장의 과거 모습 보시겠습니다. 브라질의 더글라스 비에리아 선수와 가진 결승전에서는 완숙한 경기 운영과 다양한 기술로 우세성을 거두어 대망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순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하양주 선수!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한국 선수단의 기수로 입장했던 하형주 선수. 네, 40년 전 모습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영주 이사장, 당시 선수 참 미남이고요. 왕발, 발이 엄청 큽니다. 유도에서 씨름 기술로 금메달을 따서 그 드러매치기 기술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번에 이사장이 되신 뒤에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쓴소리를 쏟아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이제 부산 사투리입니다. 한국체육 와 이리 됐노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 표준말로 했거든요. 썼는데 하영주 이사장 실제로는 와 이리 됐노 그랬어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 한국체육이 공정성을 잃고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축구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최근에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났던 배드민턴협회 등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사실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 한국체육의 이런 퇴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 거라고 봅니다. 네, 선수들은 21세기에 있는데 지금 체육계는 내가 선수 생활할 때에서 진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역시 또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본인이 끝까지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나름의 계산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문체부로부터 이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수사 의뢰까지 됐습니다. 수사 의뢰의 내용은 뭐 업무 방해, 뭐 횡령 혐의 등등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체부나 이 정부로부터 수사 의뢰 등등의 이 압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이런 국면을 정부로부터 이 압박을 받는 탄압받는 체육인의 대표 주자로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잘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서 이 체육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지역의 체육회장 선거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고정 지지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본인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수록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선거에서 이겨서 이 대한체육회장에 재선임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도 체육계에서 이기흥 회장과 이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카르텔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표심을 얻어갈지 좀 의문이 되기도 하죠. 네. 사법당국으로부터 또 정부 부처로부터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받았는데도 선거로 나가겠다는 것. 참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자, 이기흥 회장의 3선은 막겠다면서 7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관건은 후보 단일화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기흥 대 반이기흥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기흥 회장의 출마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반대편에 서 있는 이 후보들은 무려 7명이나 됩니다. 때문에 표심이 갈라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반이기흥 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단일화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후보가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때문에 뭐 선거의 특성상 단일화는 누구나가 다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분열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저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